자, 안녕하십니까. 저 부산 해바람 발전 협동조합의 평조합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제 또 지역 에너지 공공개발 위해서 함께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실제로 구상도 하고 발전소도 만들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은 지난 이제 2006년경부터 부산환경운동연합 구자상 대표님을 필두로 하여서 기후에너지의 심각성을 우리 대한기업 활동으로 헤쳐나가보자 이렇게 시작한 분들의 이제 맥을 이어서 지금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사회적 기업으로서는 재생에너지 공공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우리 이동환 전무님께서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예를 이제 듣고 하면 좋은데, 일단 제가 오늘 이제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사실 이제 핵심 이제 사업, 우리 활동이 될 수 있는 이제 태양광 발전, 바람 발전, 태양광 발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개론 같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궁금증을 좀 소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로운 오늘 오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죠. 어저께 이제 이틀 교육 중에서 첫날 교육을 이제 담당을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말이 길고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중구난방이 됐다는 반성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 경험을 살려서 자료도 좀 이렇게 사실은 또 되게 체계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 중심으로 한번 쭉 훑어보고 여러분 의논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순서한 게 없이 쭉 진행하다가 의미 있는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보다 오늘 요번 월요일 날 우리 부산이니까 이제 전재수 후보 캠프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지역 에너지 공공개발에 대한 공약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리백 생태 경제도시 부산을 만들자 해가지고 좀 복잡하지만 잘 만들었죠. 보면 이제 아리백 생태 경제도시가 필요하다. 용어는 딱딱해 보여도 맨날 우리 기후변화 대응, 또 뭐냐면 생태 공동체, 최근에 또 알리백 나오고 햇빛 소독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용어로서 아리백 생태 경제 도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 핵심을 시민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시민이 소유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지역 순환 경제도 돌리자,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그래서 제안한다. 그래서 부산에 지금 전 에너지의 3.5%밖에 안 되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30% 늘려라. 이런 제안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어야 2050년이 되어야 100%도 만들든지 하는 희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제안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3.5%인데 김승환 장관, 이재명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지금 20%입니다. 그래서 30%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해바람 발전 협동조합이 제일 잘 나가는데, 이제 해바람 발전 협동조합을 어쨌든 선두로 하여서 부산 전역에 이제 19개 구군에 전국 처음으로 주민주도의 에너지 회사를 계속 확산시켜 가지고 우리하고 균형, 수평일 수도 있고 우리의 아들 손자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동네 에너지는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부산 한전, 전국 한전을 만들어 보자 이거고요. 이제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공부지 50% 부산시에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부산에너지위원회라고 하여서 우리가 이제 뭉쳐서 부산시하고 동대동 부산에너지 시민이사회 같은 거, 정책이사회 같은 거 만들면 어떻겠는가, 요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자, 제 이야기가 오늘 요런 줄기를 가질 건데,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뭐고 수익성이 된다, 왜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재생에너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안 드시는 분은 이제 게을러서. 자, 아시는 분들 그런데 한번 정리하죠. 자, 우리 기존에는 뭐 에너지 이랬었는데,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재생에너지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89년경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은 딱딱하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이용 보급 촉진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자꾸 이야기하는데 외국에서는 신에너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그냥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라는데 수소도 연료전지도 변형일 뿐입니다. 수소. 어쨌든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소, 우리가 수소 발전소 하는 것도 있지만 큰 개념은 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또 석탄을 가스로 만든다 이런 건 사실 그 그린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요거 세 개를 빼면 이 8가지가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친환경 에너지, 어떤 사람은 그린 에너지, 어떤 사람은 뭐 무탄소 에너지 많은데, 요게 국제적으로 정리된 용어는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 용어가 뭐라고 우리나라에는 제가 이제 이 함께 나도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한 19년이 됐는데, 제가 시작할 때부터 그 이전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도 정리를 못할 만큼 법적으로 이 말을 아직도 못 씁니다. 유엔이 권고도 하는데도 우리는 재생 에너지, 신재생 이렇게 쓰고 있는 뭐 좀 쉽지 않지만 이런 사연이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어쨌든 재생 에너지는 재생 가능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한번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똑같은 별명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호적 등본을 떼면 그게 뭐냐면 자연 에너지입니다. 자연 에너지. 그래서 햇빛으로 시작되어서 태양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중에서는 제일 왕초가 이제 태양이고요. 그 태양에서는 태양광과 태양열이라는, 태양은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를 에너지원이라고 하는데, 태양광과 태양열이 있습니다. 태양광은 집집마다 요즘 태양광 전지판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 빛만 받으면, 햇빛만 받으면 이제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책받침을 우리가 끼워서 일하면 그거는 마찰 에너지로 전기가 생산되는 거고, 햇빛이 비치면 그 비친 햇빛에 의해서 이제 우리 전자와 이제 어쨌든 요 배열이 달라지면서 우리 건전지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는 광전 효과라는 걸 통해서 전기가 생산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솔라 전지판이라는 데에 빛만 비치면 바로 전기를 발생하는 그런 이제 에너지를 태양광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태양광과 태양열을 혼돈해 하는데, 여기 그런데 태양열은 바로 빛에도 동반이 되었지만 또 다른 어떤 장비를 활용하면 열만 또 먼저 중점적으로 쓰는 장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리 쓰든 저리 쓰든 어쨌든 태양은 열이라는 또 하나의 에너지원이 있는데, 이 열은 뭐냐면 이제 그 매개를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어릴 때 우리가 이 먹지에다가 돋보기로 이렇게 비추면서 이제 태웠던 기억들이 다 있을 건데, 그게 바로 태양열입니다. 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집마다 올라와 있는 태양광 전지판은 이제 집광판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태양열은 집열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열판과 집광판을 보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판때기 옆에 이 진공관이나 물통 같은 게 달려 있으면 그거는 태양열입니다. 그걸 매개가 없으면 태양열은 이렇게 포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역시 태양광과 태양열은 차이가 뭐 있느냐? 태양열은 아무래도 열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유용하고, 태양광은 전기만 생산하는데, 한마디만 더 그러면 태양광 쉽습니다, 그냥. 근데 24시간 중에 평균 이제 한 3.6시간 정도밖에 전기로 전환을 못 해요. 근데 태양열은 이제 우리 해의 에너지원을 관찰하는 것도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방금 태양광과 태양열은 좀 정리됐다고 보고, 그럼 태양광 할 때 또 이제 전문가 진입하는 분들이 또 이랍니다.
일조량이 우리 많아가지고 1조량과 1사량은 다릅니다. 1조량은 아침 6시경부터 저녁 6시까지 해가 뜨는 시간 12시간 이상 뜹니다. 근데 1사량은 어디에 있든지 뭔가 하면 그 에너지 햇빛에 의해서 아까 집광이 되든지 지별이 되든지 그 에너지 밀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받았을 때 얼마를 생산하는 거고, 방금 열 쪽의 밀도는 뭐냐면 우리가 성격은 좀 다른데 매개를 통해서 열을 받으면 주로 뭐합니까? 아까 물 온수로 떼어가지고 바로 미온수든 뭐든 간 이온수를 난방에 이제 사용하는, 그래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 많습니다. 누가 우유를 할 수는 없는데 둘 다 쓰면 제일 좋고요. 실은 이제 우리가 그 지금 가구에서는 사실상 태양열을 쓰면 에너지의 활용도는 더 높습니다. 뭐 말이 좀 추상적인 것 같지만 물을 담아서 보통 지금 태양열로 이제 물을 만든 다음에 우리 뭐 엑셀 파이프 같은 데 쫙 보일러 돌리면요. 그게 저게 12시쯤 이렇게 받는 온도는 100도도 넘어 나옵니다. 태양광 쫙 받으면 이 진공관 자체도 역할을 하지만 여기 히트 펌프라는 걸 해서, 그래서 물 담아 놓으면 특히 겨울 같은데 상시에 이제 이 엑셀 파이프에 들어온 태양열 매개에서 온도는 열 4, 50도 정도 더 가지니까 난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길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이제 풍력, 지열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태양광은 이제 전체 재생에너지 중에서 왕초이기도 하지만 이 태양광 때문에, 태양 때문에 어쨌든 온도차가 생기고 온도차 때문에 바로 이제 기압, 기류 이런 게 해류 이런 게 형성되면서 파도도 일라고 하는 모든 근원이라서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 더. 이 아까 제가 1조량과 1사량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1사량을 제가 에너지 밀도라는 말도 썼는데요. 이 태양 표면의 복사 에너지가 저만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요 보면 전 세계 에너지에 뭐 이렇게 1만 배가 된다 이랬는데 요거를 저는 써놨습니다. 태양빛에서 우리가 태양 전지판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태양광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이제 태양 전지판으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에너지 전환이라는데,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전력 이제 변환 전환 이렇게 이제 말을 쓰는데, 100이라는 걸 받으면 우리 지금 전지판의 기술은 지금 230에서 50 정도가 지금의 수준입니다. 그건 이제 이유는 뭐냐면 이 태양 전지판의 이 재질은 진짜 폴리실리콘이라서 모래 알갱이를 잡았다가 뿌리치면 우리 반짝반짝 빛나는 그 규소 그 자체가 이제 그 우리 이 바로 전지판의 이제 소재인데요. 그걸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실험실에서는 한 30% 넘어간다지만 지금은 이제 한 200, 방금 23%, 그러니까 100에서 이게 이제 100이 다 오면 1000와트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1000와트 아워. 그렇게. 1제곱미터당 본래 내리쬐면 1000와트 아워, 1kW 아워. 자, 어제 말씀드렸는데, 자, 요거 좀 이따 할게요. 어쨌든 1000와트가 나야 되지 한 230에서 250 정도 나온다는 거고, 자체도 문제지만 또 이 태양에서 우주를 거쳐 이 지구까지 온 데 있어서 우주의 어떤 저항이라든지 지표면의 어떤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이 전지판을 우주로 가려면 2배로 띱니다. 그래서 성질은 다르지만 우리 인공위성 쫙 보면 그 태양광이 거기는 뭔가 우리는 23% 정도 했지만 거기는 36%, 한 40% 정도 되는 그런 게 있다는 건 아마 정 때문이지 않겠나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어쨌든 에너지 협동조합이신데 전기 공부 조금 한번 더 할게요. 지금 여기 앞으로 킬로와트와 킬로와트 H라는 이 두 개를 자주 접하게 될 건데, 이 킬로와트가 달린 거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물리학적 용어로. 이거는 그냥 설비 용량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움직이면
요게 일을 하면 이제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는 모두 계측을 할 때 1시간 단위입니다. 우리 뭐 말이 한 마리 가는 걸 마리기를 하듯이 1km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기공학적으로 설명을 하라. 어떤 의미냐면 1km 일어났으면 그게 발전이든 이것처럼 소비를 하는 부하든 간에 뭐라고 쓰는가 하면 1km 돼 있으면 발전은 이 설비는 1시간 동안 1kWh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되고요. 이게 지금 한 8에서 한 10 정도 와트 정도 되는데요. 우리 저걸 빼서 뒤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소비 전력 뭐 30, 뭐 10와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와트든 킬로와트든 요거는 그냥 이쪽 캐파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소비하는 하나의 이제 틀 1kg처럼 여기는 이제 만약에 10와트를 해놨으면 똑같이 10와트의 정의를 하라 이렇게 하면 1시간당 10와트 아워를 소모하는 그런 이제 설비달이 됩니다. 여러분의 전기요금은 그래서 쫙 모든 부하가 뭐 시간 나면 그래 한번 해볼 수 있지만 모든 전기 뒤에 쫙 다 적어가지고 내가 전기는 10시간 쓰고 냉장고는 24시간 쓰고 세탁기는 8시간 쫙 다 곱하면 여러분이 한전에서 한 장으로 날라오는 그 전기 사용량이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많이 헷갈립니다. 지금 우리가 킬로와트와 킬로와트 H를 이해라 이런 거고요. 자, 요 말이 길었지만 자, 태양광은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현재의 태양 전지판이라는 기술은 이제 1000와트가 오면 한 23에서 25, 230에서 250 정도 오는데 요게 결국 1000분의 230이니까 요거를 에너지 변환 효율 23%, 25%다 이렇게 합니다. 자, 한 번 더. 여러분이 어디 태양광 이제 앞으로 조사 가든지 뭐 아파트 태양광 있는 설비 보면 뒤에 딱 보면 라벨이 붙어 있어요. 그 라벨을 보면 잘 뒤쪽에 보면 거기에 뭐라든가 하면 변환 효율 23%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딱 떠올리세요. 아, 이거 1000을 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230밖에 못 내구나 이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가 시작한 19년 전에는 이 23%가 140%였습니다. 약 2배 정도 뛰었어요. 10년 만에. 15년 만에.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햇빛은 지금 8분 정도 비치면 이 지구가 쓰는 에너지를 다 소모를 하고요. 자, 이거는 지금 태양광이 갖는 이제 이 태양열의 능력을 이야기했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자, 앞에는 태양광이 1000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자기들의 에너지 능력을 보내는 거고 우리가 태양 전지판을 활용해서 변환하는 거는 겨우 한 23%밖에 안 된댔지만 우리가 이 지구를 늘상 연상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사하라 사막인데 요 사하라 사막이 딱 요 그림만큼 요게 뭔가 하면 지구 전체의 2% 정도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누가 야 태양광 그 전기 변환도 잘 안 되고 뭐 전기도 생산 안 되고 귀찮고 할 데가 어딨냐 이러면 요걸 떠올리면서 야 이 지구 어딘가에 2% 땅만 지금의 기술 수준밖에 안 되는 태양 전지를 깔면 우리 인류가 쓰는 전기를 다 쓴다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요거는 전 세계가 쓰려면 요만큼 깔면 되고요. 유럽이 쓰려면 요만큼 깔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독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요 우리나라 이 옛날 우리나라 이런 지도도 없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지금 어찌하면 되는가 하면, 야, 고속도로나 철로나, 뭐, 우리 호수나 비어있는 땅이 많은데, 제 기억은 잘 못하지만 아마 우리나라 도로율이 한 12, 3% 될걸요. 그러면, 거기에 뭐, 공간이든 이를 활용해서 100%다 끌면 우리나라 뭐 전기 한 500% 정도 만든다. 그만큼 어쨌든 태양 자원은 어떻게 설치하나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그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척 많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뒷자리는 여기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막 이 우리나라 모든 공공 건물에 방금 그 태양을 받는 직광판을 깔게 되면 요거는 이제 겨우 이제 이 건물마다 여기 이제 약 한 25%만 깔면 요 지금 4.03 기가와트, 6.55 기가와트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거는요.
우리 부산에 지금 고리 1호기가 0.6기가와트라는 용량을 가졌고요. 고리 3호기가 1.2기가와트 정도의 평균. 우리나라의 대형 발전소는 평균 요즘 1기가와트입니다. 1기가와트는 1000메가와트. 이렇게 1000메가와트.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신문 보다가 이제 기가와트 나오면 야, 이게 원전 한 개 정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공공건물만 25%의 옥상 같은 데를 쓰면 요만큼 되고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지금 공공주차장은 80면 이상이면 이제 태양광을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화법이 작년 11월 달에 통과됐어요. 그 통계를 하니까 환경운동연합 계산은 2.9기가와트라고 하고, 환경부 계산은 그게 지금 1.9기가와트라고 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원전을 두세 개 만들 수 있는 주차장을 합치면 10개 정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제가 지금 햇빛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게 정식으로 넘어온 건데, 자, 이 그림이 좀 산만하기가 가야 되는데, 자, 이 많이 봤던 태양광. 요 태양광은 크게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발전소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3요소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집광을 하는 이제 집광판. 이걸 우리가 태양광 모듈이라고도 하고, 태양전지 셀이라는 말 들어봤는데 같은 겁니다. 요게 셀입니다. 요게. 셀을 이렇게 72개나 이렇게 묶어서 이 판을 만든 이거를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셀을 그냥 쓰면 되지. 근데 뭐냐 하면 셀이 잘 부러져요. 이렇게 얇아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딱 이렇게 모듈 틀 안에 해서 자,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래서 태양전지부입니다. 태양전지부. 그 다음에 태양전지부. 그 다음에 이 전원은 요 전지부에서 우리가 이제 집광을 해가지고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이 이제 우리가 이게만 천장이면 천장 다 이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모아서 그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게 접속반인데, 요거는 중간에 부속이니까. 어쨌든 전지부에서 발생한 전원은 직류입니다. 직류. 건전지에 해당된 직류. 그래서 우리 집이나 한전에서는 지금 교류 송전을 하니까 요 직류를 요 인버터라는 기계, 요거는 우리나라 말로 전력 변환 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서 요거는 바로 집에서 써도 되지만, 자, 우리 집에 태양전지 판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면 내가 쓰든지, 그 다음에 한전에 팔든지, 내가 쓰면 그냥 여기서 바로 뚜껑이제 물려서 바로 쓰면 되고요. 팔려면 요 배전반이라는 또 다른 송전용 뚜껑이 집 같은 걸 만들어서 한전과 약속에 의해서 내 발전한 전력량 요장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보내는 걸 파는 거지. 여기 그림은 이제 팔 때는 우리나라의 한전, 국가가 이제 사실상 독점 관리하고 있는 한전망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전력 개통이라고도 하고, 뭐 우리가 선로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엄격하게 이제 송배전을 하는데, 우리가 이 건물의 발전소를 만들어서 인버터에 출력을 해서 우리가 쓰지 않고 판매 사업을 위한 발전 사업을 하려고 했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우리도 뭐냐면 똑같은 고리원전을 갖고 있는 한국 수력원전과 똑같은 발전 사업자라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똑같은 발전 사업자로서 이제 이렇게 송배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개통 등등 하는 이제 이 송배전을 하는 매개를 요런 이 시스템을 한전이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낼 때 발전소를 만들게 되면 나중에 개통 연계비라고 하여서 한전에 돈을 지불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돈 지불 뿐만이 아니고 한전 저가 사갈 때는 그냥 돈 얼마를 지불해가. 그 다음에 예전에는 한전만 이렇게 자기들이 전력을 우리가 보내지만 결국 한전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다 수매를 해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2024년 6월부터 바로 이제 우리 전력 판매를 한전만 하던 것을 판매업과 송배전 업무만 한전만 했는데 여기 민간에게 이제 이렇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전회장 만들어서 우리가 안 쓰면 팔 수 있었던 게 옛날 사업이면 2년 전부터는 이제 우리가 삼성에도 팔 수 있고, 현재는 법은 안 만들어졌지만 지금 입법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재생에너지 기본법이라는 것이 아마 통과되게 되면 이제 옆집에도 팔 수 있는 체제가 될 건데, 우선은 지금 자, 한전만 팔던 게 일단은 다른 데 팔 수 있습니다. 근데 팔 때는 또 한전은 또 이어서 망 이용료라고 돈 받아 먹습니다. 한전은 어쨌든 간에 자기들의 인프라를 갖고 아직 좋은 말로는 플랫폼 사업이라지만 독점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네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좀 딱딱하게 재미없지. 아마 저는 재밌다는데 재미없으면 할 수 없고. 저 PV가 무슨 뜻입니까? 저 태양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개의 사람들은 태양광 발전 영어로 하면 뭐라 합니까? 솔라라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전적 용어는 포토볼타이라고 해가지고, 이 포토, 여기 아까 광전, 그 아톰, 전자 이렇게, 볼타이라는 광전 효과라고 해서 이 포토볼타이라는 영문 이 자체가 태양광 설비를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포토볼타이크. 볼타이. TAIC. 여기 가면 좋은 질문 나오셔서 상식적으로 하나 더 할게요. 우리 풍력을 그러면 뭐라 합니까? 윈드 파워. 윈드를 하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소형 풍력은 밀이라고 합니다, 밀. 이름만 쓰고. 네. 그 다음에 유식한 말로, 해상 풍력을 또 뭐라 합니까? 뭔가 좀 용어가 좀 듣기가 좀 싸그럽네. 그냥 쇼울이라는 말을 쓰고. 네. 그래서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그 용어가 딱 우리가 아는 윈드, 그 다음에 솔라, 선샤인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문 용어는 이렇고, 그 다음에 방금 보통은 이제 윈드라고 씁니다. 윈드로 쓰는데 이제 소형 이런 것들은 이라 쓰고, 특히 최근에 아마 여기 다 유능하시니까 영문 막 보다 보면 요즘 오프쇼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해상풍력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포인트를 드리면 2점 드리고 싶네요. 자, 아까 이런 놈이 지금 보면 여기 나올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죠. 이거는 참고로요. 아까 태양광 전지판이라 했잖아요. 햇빛을 딱 받으면 빛이잖아요, 빛. 우리 빛을 쫙 보냐면 우리 옛날에 이제 삼각형 그거 스펙트럼 하듯이 이렇게 빛을 쫙 받으면 이렇게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고, 저도 이거 하면서 적외선과 자외선의 의미를 그때 알았는데, 이쪽이 적외선이고 이 자색이라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큰 파장 때는 우리가 가시광선과 그 다음에 적외선과 자외선이 있는데, 태양광 전지판이 흡수할 수 있는 이 파장대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전력, 아까 변환 효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여기 보면 주로 우리가 쓰는 일반 전기는 여기 가시광선의 55%를 전기 생산에 이용됩니다. 근데 이제 요 아몰포스라인이 나오잖아요. 저게 뭔가 하면, 여러분 그 전자계산기나 이런 거 보면 형광등에들이 전기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낮은 이제 햇빛에도, 그러니까 빛에도 반응할 수 있는, 그거는 저렇게 자외선 쪽에 있는 저 빛을 이제 흡수하면서 생산하는데, 조금만 흡수했다가 보는 대로 그 전지판만 쓰면 우리 태양광 발전이 10%밖에 안 되니까 발전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전문적으로 되시면,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전지판이, 왜 그러면 저걸 써? 이러지만, 가시광선유는 우리가 발전용으로 쓰지만, 가시광선은 아까 햇빛을 딱 받아야 돼요. 정식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뭐냐면, 그늘이나 약한 빛에 될 수 있는 게 되는데, 왜 저게 필요할까요?
너 질문을 너무 잘못해? 시간이 많은 시간도 많을 수 있고 건물 같은데 예. 활용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창 있잖아요. 창 이런 데 이거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이거는 빛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창이나 이렇게 건축 소재에 많이 쓰이고 아까 여러분 전자계산 이런 거. 하여튼 요런 그림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요건 어제는 설명 못 했는데 이건 뭐 요즘 좀 많이 무너졌어요. 태양광은 우리 아까 지금 일반적인 보편적인 태양광 전지판은 남쪽을 해를 보고 제가 요 서 있는 데서 해는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요래 넘어갑니까? 요렇게 넘어가잖아요. 이제 요렇게 밑으로 넘어가는 걸 동지라고 저 위로 넘어가는 거를 이제 하지라잖아요. 예. 우리 적도 그러니까 중간에 보고 23.5도 위에 23점 밑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보편적으로 옛날에 추적식도 있어요. 하여튼 태양광은 광파는 전기를 직각으로 받을 때 가장 아까 과시광선 유에서 발전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빛 따라 이렇게 태양 따라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요즘 고정형을 만들 때는 우리 지금 한국의 경우는 30에서 33도 정도. 왜냐하면 해가 위로도 떴다가 밑으로 뜨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바로 요겁니다. 요거. 자, 남쪽을 보고 요걸 뭐가 방위각.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각도는 경사각. 경사의 객인데 요게 이제 각도가 이렇게 조금 떨어지면 효율이 좀 낮아진다 이렇게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그럼 100을 놓으면 제일 좋지. 근데 100을 30도만 딱 하면 30도가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가파릅니다. 지붕에 30도를 놓으면 바람을 받으면 이게 풍압이라 해갖고 굉장히 많이 들려. 그래서 약한 창고나 샌드위치 건물에 30도를 해서 버틸 수 있는 건물이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눕혀야지. 눕혔을 때는 좀 손실이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눕혀서 많이 깔아서 좀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현장 가서 여기 얼마나 깔까? 그 다음에 각도를 100을 해야 되는데 30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15도 정도 해서라도 좀 더 깔자 뭐 요렇게 응용하는 하나의 이제 이 팽이 모양의 이런 그림이 있다는 생각하고 나중에 현장을 실제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요 그림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요런 걸 생략하는데 여기 그냥 요거 셀입니다. 모듈인데 여기 그냥 셀만 탁 뭉친 게 아니라 셀을 놓고 막 아래 위로 이렇게 압착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어쨌든 이제 강화유리라고 해서 옛날에 여기 계신 분이 많이 보았던 백골단 방패 농담입니다. 그 다음에 단결정, 다결정이 있다는 건데 이 아까 모래를 만졌을 때 나오는 규소를 어떻게 생성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재질인데 요것도 사실 뭐 단결정하면 순도가 이제 높다 이렇게 하죠. 근데 아까 10%밖에 안 되는 그런 효율이 의미가 있듯이 우리가 이제 굳이 뭐 지금 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단결정, 다결정 크게 구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1조울에 아까 1사량을 이야기했는데요. 요 표는 기상청 또는 요즘 에너지공단 가도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이런 우리나라 1사량이라는 요 표를 누가 설명하더라 기억을 했다가 자 내가 부산 말고 대구에 갔어. 그러면 전문적으로 물어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발전소도 만들지만 또 나중에 또 설치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객이 묻죠. 우리 태양광 발전하면 얼마나 생산될까요?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실 건데 1사량을 척도하는 지금 계측기는 세상에 아주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사량을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량을 그러니까 우리가 판을 깔았어. 이 기계를 넣어가지고 몇 시간 나올까 좀 절대 아니고 이렇게 1사량을 갖고 추정합니다. 왜냐면 아까 뭐 설치하는 장소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그래서 부산은 요게 이제 데이 하루에 아까 제곱미터당 킬로와트 아워 아까 공부했던 거죠. 1제곱미터라는 건 이제 우리 기본 단위입니다.
저 안에 하루에 우리가 햇빛이 쏟아지는 에너지 밀도가 와 지금 이렇게 한 4시간 정도를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4시간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정도 규모다고 이렇게 응용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계산으로는 이제 킬로와트 아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요거를 대구나 이런 데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평균이 부산은 되게 높은 편인데 여기 제일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목포, 진주, 울산 나옵니까 여기? 울산은 없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또 해서 제주도 한번 보세요. 제주도 왜 낮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 태양광 발전을 이렇게 태양빛을 받았을 때 직달일사례가 바로 받기도 하지만 요 안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모그라든지 또는 제주도의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제일 조건이 좋은 데는 산간에 뭐 이렇게 약간의 구름도 좀 있고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조건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의외로 뭐 아까 남쪽이나 태양이 많이 비치면 발전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태양광이 아니고 태양열 쪽입니다. 열 쪽. 그래서 오해 마시고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합니다. 여름 되면 와 지금 태양이 뭐 뜨겁고 이런데 발전 되게 많이 되는데 제일 발전이 안 되는 게 여름입니다. 이 직광판이 25도를 판때기가 25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발전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꾸로 25도 밑으로 낮아지면 발전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지금 모든 기계의 척도는 지금 25도를 기준으로 효율이 얼마다 계산하는 건데 어쨌든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태양광 효율은 낮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결론 라인은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경험하고 실제로 쫓아보니까 저 서해 쪽 목포부터 그다음에 순천을 거쳐 진주, 울산, 밀양 요쪽 라인이 우리나라에 제일 발전량이 많은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제주는 특별하니까 아까 바다를 하지만 꼭 남쪽이고 뭐 그늘이 많이 없을 수 있겠다 해서 높지 않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참고로 우리 발전소 우리가 운영하는 발전소는 산에도 있고 공장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는데 또 어떤 동시기에는 인천 서해 바닷가에 있는 발전량이 또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바닷바람이 선선하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인 것 같기도 하고. 요것도 어제는 안 했는데 주식한 말로 밸류체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 산업군의 이제 흐름 생애주기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태양 전지판을 이야기했잖아요. 요 소재 아까 폴리실리콘부터 요 폴리실리콘을 이제 딱 우리 닭광처럼 뭉친 것을 이제 인곳이라고 합니다. 요 슬라이스를 하면 웨이프라고 하고요. 이걸 더 이제 슬라이스 행거를 다시 이제 이렇게 실제로 쓸 수 있게끔 딱 떼낸 이게 이제 셀이고. 그 다음에 요까지가 실제로는 뭐 어려운 말로 미드스트림이라고 하는데 요까지가 소재 부품업이고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은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 파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 업자들 만나다 보면 태양광 어느 쪽을 해요? 그러면 그냥 우리 운영만 하지 말고 우리 다운스트림 맡고 있다고 이렇게 딱 하면 좀 유식한 용어입니다. 다운스트림은 크게 시공과 유지보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우선은 공부하시고 이제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많은 역할들을 하는데 이제는 지금 아직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이 많을 수 있으니까 업자들 도움 받아가지고 많이 이제 내 발전소를 운영하는 게 1번이고 이것을 운영하면서 공부를 하셨다가 시공과 운영하는 발전소 유지보수를 맡는 업이 여러분의 일단 사업으로 당장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많이 됐죠? 우와, 40분 넘었다. 요거는, 자, 아까 6시부터 이렇게 있지만 태양광은, 자,
상상하십시오. 그냥 해는 떠. 근데 해가 아까 1조량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때부터 태양광이 팍 발전이 많이 돼야 되는데 각도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남쪽만 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에서 이래 올라올 때는 이렇게 발전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중 11시에서 1시 사이가 가장 발전량이 많아서 자 공부한 거를 한 복습하면 말해볼게요. 여기 예를 들어서 1kW, 3kW 발전소를 하면 이 발전소는 이제 6시부터 싹 서서히 발전은 되는데 이렇게 9시부터 한 4시 정도까지 요게 전체 발전량의 한 85에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남중일 때 그러니까 이제 막 정오나 이런 때에 태양광 발전량 가장 많다 생산하시고 자 요거를 응용하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쓸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쓰는 사람이 그 우리 공장이나 이 건물이 태양광 발전소를 깔 때 태양광 발전소를 깔기에 가장 유리한 사람은 낮에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 그러면 요 태양광 우리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물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적 이제 기술적인 설치를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이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태양광이 제일 먼저 쓰이게 만듭니다. 어렵지 않고 그거는 우리는 220V 정도의 전원을 받잖아요. 그건 전압입니다. 좀 어려운 용어인데 깊은 이야기 생략하고 220V로 전압을 받는데 태양광을 우리가 집이나 이런 데 설치할 때는 뭐냐면 자 한전에 보내는 건 관계없는데 우리 집에 쓸 때는 225V나 230V 정도 출력을 만들어 버려요. 그럼 우리가 전압 많이 들어봤죠. 220V. 수압하고 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전기는 자, 요 교류 있잖아요. 교류 이거. 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저 콘센트 안에 전기가 하나는 안 흐릅니다. 그러니까 심심하면 젓가락 갖고 콕 찔러보세요. 그래서 하나는 안 흘러. 두 선이 하나는 중성선이에요. 그래서 220V는 한 개만 220V라. 근데 우리 콘센트를 꼽잖아요. 꼽으면 어째 돼요? 꼽으니까 중성선이니까 221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을 쓰면 어쩝니까? 하나 넘어와서 요렇게 쓴다는 흐름.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220V를 쓰지만 태양광은 230V 정도 해보면 여기는 없잖아. 그럼 어느 전기가 먼저 가요? 그래서 자가용은 태양광 전기가 먼저 소모되는데, 그러니까 설치를 해놓으면 우리 큰 대한제강이나 이런 그 공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제일 먼저 아리백 기업이나 이런 데 하면 자기 전기도 많이 쓰지만 낮에 이제 집중적으로 공사할 때는 요 태양광이 거꾸로 자기 오래 전기를 쓰고 있어. 근데 요만큼 생산되니까 옛날에 쓰던 일반 전기는 이래 쓰다가 태양광에 의해서 요만큼 파여가지고 전력 절감 효과가 납니다. 요 한 가지만 더 참고로 여러분이 아파트에 베란다 태양광이 아이들죠. 미니 태양광이라고. 뭐 아까 우리 태양광 전지판에 접속반도 있고 인버터도 있고 보낸다 했는데 저 배전반도 있고 미니 태양광 그런 거 없습니다. 태양광하고 인버터밖에 없어요. 근데 왜 아까 베란다 태양광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원을 받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V 정도로 출력이 되게 만들면 그냥 이거를 만든 다음에 끝단을 콘센트로 만들어서 꼽아 놓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쓰는 전기에서 이 전기가 제일 먼저 소모가 되는 방법이다 하는데 이해 안 되시는 분은 계속 생각하세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능이 된다는 거예요. 자, 태양광 전기는 이렇게 돼서 그늘이 있잖아요. 자, 태양광 전기는 그늘과 달빛에는 발전 안 됩니다. 자주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만약 요 전원에 이렇게 그늘이 되면 그늘은 발전 안 되고 요 발전이 되겠죠. 근데 요 하나하나가 1이라 합시다. 1W, 1W, 1W 돼 있으면 여기 만약에 100W다. 그러면 여기에 한 60이 됐고 여기 이제 한 40이 됐다면 이 발전의 그늘이 요래됐을 때는 100이고 60입니다. 40. 그러면 여기 몇 W가 발전될까요? 그늘이 생기면. 그늘이 된 데는 일단은 우리가 제로를 합시다. 그럼 40이죠, 그죠? 근데 요 표 어째 돼 있습니까? 자, 아까 이렇게, 요거 40이라고. 아시죠?
요게 60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한 개 영역이 40 이렇게 60이 죽고 40이 죽는 게 아니고 태양광은 전지판 한 개가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40%가 살았다고 40이 아니고 요 자체가 0이잖아요. 0이면 완전제로 되는데 실은 이제 요게 1이 돼야 되는데 그늘 영향에 의해서 요게 0.2밖에 안 된다면 결국 요것도 0.2만 생산되는 하향 평준화 되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설치하시고 할 때는 그늘은 피해야 되고 그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늘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하는 거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계세요? 교회에 제가 많이 올라갔는데 꼭 교회 탑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딱 남쪽에 설치해요. 남쪽에. 예? 이 건물이잖아요. 그럼 북쪽에 놨던 태양을 깔아요. 남쪽에 딱 놨더니 해가 뜨면 이 그림자, 십자가의 그림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쫙 가니까 여기 그늘이 쫙. 그래서 교회 지실 때, 예? 개척교회 하실 때 북쪽에. 알겠죠? 이렇게 안 좋게. 자, 요거는, 자, 여러분 많이, 이런 질문 많이 한다요. 태양광. 몇 평 필요해요? 이 태양광을 몇 평 필요하잖아요. 그 좀 어려운 이야기. 이제 우리 이 부지가 학교처럼 이런 부지도 있고, 그죠? 이 남쪽에 이렇게 이런 부지도 있고, 요런 부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지는 태양광 한 판 쫙 만들면 돼요. 요런 부지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설치하고, 거리를 띄우고 또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암산하는 걸 이야기하겠는데, 태양광 이제 1kg를 이제 1kg를 이제 100kg를 설치할 때에 실제로 1kg당 우리가 말하는 평수가 한 1.4평 정도 필요해요. 그럼 학교 옥상이 되게 남쪽을 보니까 그럼 140평만 있으면 100kg 하잖아요. 근데 건물이 아까 요래져 있으면 이 거리가 얼마 됩니까? 거의 4m와 3.8이니까 2배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1kg가 예? 2평이 옛날엔 2평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때 100kg일 때는 200평이 아니고 이게 공간을 넣으면 400평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뭐 그냥 그 얼마쯤 해만 51원에서 52원쯤 안 하고 한 1, 2만 원 한다 이러잖아요. 태양광 그게 실제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1000평 있는데 얼마 들어가? 그러면 한 100kg, 200kg 들어갈 거리 하면 미쳤나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지가 어떠냐에 다르고 또 더더욱 산이나 이런 데 가면 그늘 피해야 되지라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가 하면 그 태양광 모듈을 앉히는 절대 평수는 딱 1.5평, 100kg당 150평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대개 100kg 정도 넘어갈 때는 2배. 그러니까 150평에서 우리가 한 300평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에너지 자립률이라는 말을 자 여러분 들어본 또 있고 지금 할 건데 우리 지금 보시면요 이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입니다. 뒤에 부산 200%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인천이 제일 높아요. 근데 인천이 제일 높은 인천에 무슨 발전소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큰 발전소 지역이 어디죠? 부산으로 알죠, 우리. 예, 인천의 영흥화력이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근데 영흥화력은 2029년에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난리 났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들고 나오는 용어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 해서 에너지 전환을 하더라도, 아까 진보당 안 오셨네요. 하더라도 우리 노동자 살려줘. 맞죠? 맞는데 뭔가 하면 제가 토론 아직 안 했는데 그분과의 핀트가 좀 달라요. 그냥 살기 위해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은 진짜 정의로워야 되는데 화석연이 문 닫고 난 다음에 일자리 도하는 게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본래 자기가 발전소 하면 되죠. 그래서 중부발전이라는 회사에 또 하나 보령에 없어지는 발전소의 노동자들이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무하는 동안 지원해줘요. 발전소를 만들어 나가는 현명함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복합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런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울산도 94라지만 실은 원전 지역과 있는 아니고, 자, 요런 표가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근데 부산만 이야기할게요. 자, 부산. 우리는 에너지 생산 도시입니다. 근데 요 대목에서 어제 제가 설명한 이 부분 관심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지금 에너지를, 자, 이게 지금 뭐 기가와트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기가와트가 21,000인데, 요 21 하면 이제 테라와트라고 해요. 21 테라와트 정도. 어쨌든, 요거대로 할게요. 21,000 정도를 우리가 쓰는 겁니다. 요거는 원전 덕분에 생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쓰고, 요거 반 정도를 서울로 보내고 있다. 요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 중에서 거의 80% 서울로 보내고, 우리는 에너지 사서 씁니다. 여러분 에너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요 21,000 기가와트 정도, 기가와트 시 되는 이거는 제가 이제 전력 한전하고 막 이렇게 관계 산통부하고 들어가서 제가 계산을 했는데, 이 전기요금이잖아요, 전기요금. 계산을 했더니만, 이게 3조 5천억에서 3조 8천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산업용으로 쓰는 에너지 전력요금이 지금 3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우리 부산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에? 16조. 네, 16조에서 20조 정도 되잖아요. 그 16조 정도 보면 3조 5천이 얼마입니까? 30%, 25, 30%. 근데 저도 19년 했댔지만 작년부터 이동환 쌤 만날 때 계산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전기체제도 그렇지만 내가 낸 전기요금이 어디 가냐 봤더니만 부산에 한 개도 안 남잖아요. 좋게 말하면 공기업이 한전이 가져간다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한테 한 푼도 안 들어오고. 이 롯데보다 더 나쁜 놈들이지. 원전하고 말이지. 감천에 화력발전을 깔고 앉아갖고 싹 다 공기업이라는 명분으로 다 가는 이걸 뭐라는 겁니다. 우리 전력요금은 100% 외부로 유출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산한 거는 쓰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보내보고 또 다른 가져와가지고 그 장사들이 장사 노름하고 그 전기 우리한테 팔고 우리 전기가 하면 양쪽 다 나눠가지고 그래서 에너지를 하다 보니까 이승환 선생님이 지금 많이 하고 지금 지역 순환 경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에너지 지역 경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요런 게 있고요. 전남에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많이 지금 전남이에요. 전남보다 전북이 많아요. 지금 이거는 일반 전기거든요. 지금 제가 통계를 해보니까 재생에너지 비율에 있어서 우리 전국적으로 평균이 한 9%, 10% 정도 됩니다. 거기서 태양광은 한 3.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이제 아까 재생에너지 8가지를 했는데 바람도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로 해가지고 축분, 해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많은데 어쨌든 재생에너지 비율을 따져보니까 제 1위가 어딜까요? 16개 광역 단체 중에서 갱도 맞춰보겠습니다. 제주도지. 41% 정도 돼요. 두 번째 전남. 전북이 아니고 두 번째는 강원. 네. 강원이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업자들 게 많아가지고 분양 사업이 있다니까. 세 번째가 이제 전북이에요, 전북. 전남은 이제 16개 중에서 이제 한 6위 정도 되는데 지금 많이 늘어나서 지금 통계는 바뀔 수 있는 여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끝이 없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이 많은데, 자, 우리는 오늘 요것만 제가 주장하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에너지 체계 속에서 우리는 고스란히 얌전하게 세금 낼 거 다 내고, 지금도 뭐냐면, 저도 그렇습니다. 한전 가면, 늘상 큰 집에 온 것 같고, 우리 시에 가서 땅 좀 달라고 발전소 하려다 보면 적은 것 같고, 이래갖고 지금 좀 소문이 제가 안 좋거든요.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3년 반 전부터 이제 많이 이제 통용화 됐는데, 자, 안 되겠다. 에너지 주권자로서 시민주도 지역 에너지 공공개발 해야 되겠다. 왜? 마침 이 국가가 자기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이게 전원이에요. 국가는 전력회사, 전력망, 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이렇게 태양광, 하나는 풍력, 이걸 뭐냐면 국가는 뭐라는가 하면 분산형 에너지라고 분산형. 뭐 좋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했으니까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넓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분산형인갑다. 맞습니다. 근데 국가는 뭐냐면 저가 주류고 이거는 덤이면 덤. 그래서 뭐냐면 아까 전라도 그것까지 생각하셔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라도에는 발전소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국가가 이걸 갖고 있고 이것을 유통시키는 게 전력망입니다. 완전히 대기업이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요거를 만들어서 아무리 큰 발전소를 만들어도 자 우리가 고대계라면 전력망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전력망은 우리가 쓰는 게 늘 받던 거라서 그냥 받는 것만 익숙하다지만 전력망은 전파나 이런 내용이 가기 때문에 쌍방향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내야 되는데 완전히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이게 자기들 전력이었고 분산형이 보니까 분포대에서 분산형이 아니고 모든 한전과 우리 국가의 체계는 전기가 생산되면 야 너가 얼마나 생산했어? 자 얼마 가져가. 한전이 6개 발전소 나가 있잖아요. 물론 민간 발전소도 있습니다. 한전이 뭐냐면 전력거래소나 한전을 통해서 6개 발전소는 몽땅 한전 100% 소유입니다. 그럼 저 6개 발전소가 만든 발전소는 한전이 100% 다 사잖아요. 그럼 얼마 써? 그럼 100을 하면 100을 썼는데 갑자기 이제 이만큼 늘어났어요. 작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소만 현재 이거 다 합쳐봐야 한 300개가 안 됩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지금 올해 이제 초 기준으로 19만 개입니다. 이 양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분산형이라는 게 너무 많아. 특히 우리 큰 것만 오는 거예요. 열어줘야 되는데 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로가 없어서. 그 다음에 왜 선로가 없는데 먼저 쓰면 되는데. 그래 어제도 요 이야기를 했는데 낙전처럼 뭐냐면 지금 현재 왜 여기에 많은 분산형 이 발전소의 전기를 한전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사주지 않습니다. 사주지 않는데 해법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전력 관련되는 제도가 바뀌어서 여기서 생산되는 우리 많이 들었죠. 지산지소. 이제 우리는 우리 지역 분권처럼 에너지 분권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역 에너지라고 하고 우리가 시민이 우리 에너지는 우리가 만들겠다는 그 에너지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는데 지산지소 에너지는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뭐냐면 우리는 1번 전력을 그걸 기저전력이라 합니다. 기저전력을 우리는 태양광을 쓸게 풍력을 쓸게 하면 제일 먼저 송전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기저전력은 아직도 바뀔 지금 생각이 전혀 없는 게 기저전력은 원전 1번, 화력 2번, 수력 3번, 그 다음 가스 발전소입니다. 그걸 다 팔고 남는 데만 들어오라니까 19만 개 되는 게 어째 들어옵니까? 우리나라는 나쁩니다. 지금 그나마 10%의 재생에너지가 들어온 거는 10% 발전 중에서 거의 90%가 민간이 만든 겁니다. 이걸 자기들은 지금 우리가 말 안 했다고 모르는데 그래서 더더욱이 이런 통계만 보더라도 재생에너지야말로 저가 말한 분산에 우리 여기용해서 우리가 작아도 커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곳곳에 흩어져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이렇게 뭉치면 알게 모르지만 지금 있는 것만 마저 뭉칠 수만 있다면 전국의 10%를 공급하는 에너지원 부산에만 10%라면 3조 5천억 중에 3,500억짜리 시민 발전 회사거리 만들어지는 어쨌든 지금 이런 체제 지금 아까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랬는데 제도는 이제 바뀔 것이고 바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재생에너지는 곳곳에 없어지면서 이제 요렇게 체계가 되어서 무슨 제가 뭐 비난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요 제도만 바뀌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소규모 좋은 의미의 분산형, 지산지소형 이런 지역의 에너지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혹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자전거방처럼 철공소처럼 옛날 방앗간 물레방아처럼 연구하면 관리할 수 있는 게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제도를 바꾸지 않아도 이제 골목 상권처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업이 지금 재생에너지 산업이고, 또 이들이 다시 점유하려 해도 적어도 이제 국가도 이제 에너지원을 자원을 다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제는 단순히 누가 개발하고 주민이 반대를 한다 그래 놓고 시민 수용성 하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언제부터 저거 건데 시민 수용성이니까 본래 시민이 하던 것을 저거가 어느 순간 유리하고 의미가 있고 효율적이 돼가지고 에너지를 대용하다 보니까 저거 권력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런 인식을 제대로 하면서 바꿔야 되는 거. 그래서 한 번 더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분권 시대를 살아가고 국민주권 시대를 맞았지만, 우리는 이제 에너지 민주주의 시대를 누려야 되고, 자, 에너지 민주주의 시대는 이제 정리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넘어서 이제 필요한 에너지는 가깝게 나와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작해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조직들이 함께 이제 전국적으로 움직인다면 하고, 지역에서는 에너지 분권을 만들 수 있고, 그 속에서는 지산지소라든지 이런 이제 에너지 스스로의 안보를 이제 지키는 자기 에너지 인프라를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에너지 분권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주권자로서 권리가 있다는, 에너지 민주주의, 에너지 분권, 에너지 주권자라는 명칭과 의미는 꼭 새겼으면 좋겠다는